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공영 강사입니다. 워크북 1분 컷 162번부터 보겠습니다. 우리 계약의 자유는 계약을 체결할지 말지, 그 다음에 체결한다면 어떠한 내용을 할지, 누구랑 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다 자기 의사로 결정할 수 있고, 이것도 있어요. 원치 않는 계약의 체결을 국가에서 강제받지 않을 자유도 있다. 그러니까 계약하기 싫으면 안 할 수 있는 자유도 있다. 헌법 제10조 일반적 행동 자유권으로부터 파생이 된다. 맞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저임금 할 때 우리가 이제 근로시간수랑 법정 주휴시간수를 합산한 시간수로 최저임금을 정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판례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증여계약의 합의 해제가 뭐냐면은 뭔가 이제 주고받기로 한 계약이 있어요. 증여. 근데 그거 증여를 받게 되면 증여세를 내야 돼. 그래서 미안하다, 그냥 없던 걸로 하자 해가지고 신고 기간 이내에 증여받은 재산을 반환할 때는 처음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봅니다. 왜냐면 이제 그냥 주고받은 것을 없었던 걸로 보는데, 금전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금전 같은 경우에는 하루만 있어도 이자가 발생하기 때문에 뭐 고려청자 이런 것들은 주고받은 다음에 합의 해제하면은 뭐 취소 퇴퇴퇴 할 수 있지만, 금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봐줄 수 없습니다. 세금 내야 됩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4번은 임대차, 건물 빌려주는 거거든요. 토지 임대차를 제외했으니까 건물을 빌려주는 건데, 임대차의 존속 기간을 무조건 20년으로 제한해 버리는 것은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어요. 그래서 3번이 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163번. 교정시설의 1인당 수용 면적이 지나치게 협소하다. 이게 너무 과밀한 수용 행위죠. 헌법 위배가 된다. 맞고요. 그 다음에 그 서울광장 통행지지 사건이네요. 그래서 공중에게 개방된 장소인 서울광장의 통행을 금지한 것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돼서 일반적 행동 자유권을 침해한다. 이때 이제 자주 나오는 게 거주 이전의 자유는 제한조차 안 하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알 수 있어야 된다. 연결이 됐고, 그 다음에 3번에 혼인 종료 후 300일 이내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한 다음에 300일 이전에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전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해버리는 것은 인격권을 침해하는 판례가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뭐 4번이 답인 것 같은데, 4번은 이제 취침 시간에도 우리가 최소한의 조명을 유지하는, 어디에서 우리 수용동 그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도망갈 우려가 있으니까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이래 가지고 4번이 바로 답이네요. 다음 164번은 비슷해 보이는 판례들인데, 1번은 형사재판에 피고인으로 출석하는 수용자에 대해서 사복착옹을 허용하는 것을 준용하지 않았다. 즉 사복착옹을 허용하지 않고 무조건 죄수복을 입히는 것은 행복주권을 침해하죠. 대신 민사재판의 경우에는 당사자로 출석할 때 사복착용을 허용하는 것을 준용하지 않았다. 이것도 우리가 민사재판에 이제 밖에 수용자가 돈 받을 거 있어가지고 나갈 때 죄수복을 무조건 입히는 것인데,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그래서 두 가지 판례를 좀 비교해 주시고, 그 다음에 금치기간 판례는 어떻게 여러분들 공부하죠? 운동금지는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도 위헌, 전면적 금지도 위헌. 집필금지는 전면적 금지는 위헌인데 원칙적 금지, 예외적 허용은 합헌. 그 다음에 나머지 금지죠. 이거 다 나머지 금지인데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맞고요. 4번에 공문서는 이제는 한글로만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한문을 같이 썼는데 한글로만 쓰는 것은 행복주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해가지고 3번이 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기억본 보시면은 중호는 혼인이 겹치는 것인데 취소할 수 있는데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지문이고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 다음에 자유로운 성, 이게 패밀리 네임이죠. 그래서 성을 자유롭게 쓰는 것은 인격권으로 보호가 된다. 그 다음에 배아 생성자가 배아에 대한 결정권, 그래서 이제 정자와 난자가 이제 수정이 돼가지고 수정란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헌법 제10조로부터 도출되는 일반적인 인격권으로부터 나온다. 맞고요. 자기결정권은 우리가 이제 헌법의 명문의 규정은 없지만 기본권으로 인정이 됩니다.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가치, 그리고 행복 추구권이에요. 그래서 그 같이 배우긴 하는데 자기결정권이랑 일반적 행동 자유권이랑 인격권은 헌법에 규정이 안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뭐 모를 수도 있으니까 한번 언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당연히 뭐 미음번은 법률로 안전띠 착용을 강제해야 되겠죠. 헌법 위배되지 않고 전동 킥보드 위험하니까 최고 속도 제한하는 거, 과잉금전 위배되지 않는다 해가지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 기억에는 이제 두 개가 틀린 걸로 보여져요. 이렇게 하나 기억번과 그다음에 눈이 침침해 미음번 그렇습니다. 166번 육군 장교가 밖에서 사고 쳐가지고 약식 명령을 받아 확정되면 자진 신고를 해야 돼. 그래서 이제 이런 게 좀 부끄럽고 징계가 있을 수 있지만 신고할 건 해야 되죠. 그래서 하기 싫은데 강요하니까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은 되지만 침해하지 않는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우리가 의료 사고가 안타깝게도 사망에 해당할 때에는 지체 없이 조정 절차를 개시합니다. 뭐 피해자 유족 측에서는 다른 거 이거저거 해보고 싶을 수 있지만 의료 사고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환자 측이 좀 불리하거든요. 그래서 지체 없이 사망 사고인 경우에는 조정 절차를 개시하는 게 그나마 나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해보고 싶은 일반적 행동의 자유가 제한이 되지만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맞고요. 그다음에 디귿번에 이거 형법이랑 비슷해요. 명예권이 있다면은 사회적 평가, 즉 객관적인 외부적인 가치 평가만 의미하는 거지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나 쩌는데 혼자서 생각하는 이 명예 감정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리을번에 비어빈이 어업인이 아닌 사람이 잠수용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서 막 전복 다 따가고 그다음에 해삼 다 따가고 이런 것들을 금지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죠. 이게 취미용으로 따는 게 아니라 진짜 씨를 말려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남이 열심히 농사 지은 거 가져가지 말라 이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변호사에 대한 징계 결정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면 수치스럽지만 변호사는 이제 공공성과 이제 청렴성이 높이 요구가 되기 때문에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습니다. 맞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위치 추적 전제 장치를 우리가 소급 적용할 수 있죠. 헌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에 촉수 검색 판례가 어떤 판례죠, 여러분들? 그 공항이나 아니면 이제 항만에서 뭔가 테러 위험 있을 때 원래는 금속 탐지기를 왔다 갔다 하면 되지만 추가적으로 이렇게 같은 성별의 교도가 아니라 같은 성별의 이제 경비원이 이렇게 속옷까지 넣어가지고 손을 만지는데 인격권을 제한하지만 침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맞고요. 4번에 이게 이제 줄줄이 굴비 이렇게 연상하면 안 되겠죠, 사람을. 그래서 상체승의 포승과 소갑을 채우고 별도의 포승 밧줄로 다른 수용자랑 이렇게 줄줄이 끌고 다닌 거예요. 2명, 3명씩. 이게 이제 도망가지 말라고 한 것이죠. 그래서 자기들 나름대로 인격권이 제한이 된다, 침해된다 했지만 침해는 아닙니다. 그래서 죄 짓고 살지 말자. 그다음에 여러분들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서 경찰이 촬영을 하면은 우리 개인정보를 정부 주체 동의 없이 수집하게 되죠. 그래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그 집회의 어떤 신고 범위를 넘을 것 같을 때 이제 조망 촬영 아니고 근접 촬영으로 할 수 있는 게 제한은 되지만 침해는 아니다. 그다음에 2번인데 이게 이제 시체에 관련된 판례죠. 그래서 인수자가 없는 시체를 물어보지도 않고 해부용 시체로 제공되도록 규정한 것은 시체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거 맞고 3번은 많이 나왔는데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 우리가 이제 아주 필수적이다. 그래서 36조 1항과 그다음에 10조에 따라서 보호가 된다. 그렇다. 그럼 이제 4번인데 혼인빙자 간음죄 위헌인데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이 되고요. 그 다음에 성적 자기결정권도 제한은 됩니다. 그리고 침해도 되죠. 그래서 목적의 정당성부터 위배되는 판례이기 때문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목, 수, 해, 법. 이렇게. 성적 자기결정권도 제한 침해되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도 제한 침해되기 때문에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4번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에 마지막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형벌에 대한 책임주의가 있는데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나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제10조 자기가 알아서 행동하고 책임질 수 있으면 책임지자 이거죠. 자, 2번과 3번과 4번을 보시면 잘 봐요. 2번은 단순히 개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서 범죄를 했을 때 무조건 그 이유만으로 영업주 개인도 처벌한다. 이거 책임주 원칙에 반하고요. 법인의 종업원 등이 업무에 대해서 범죄 행위하면 법인도 무조건 책임지도록 한다. 이것은 우리가 그 이유만으로 법인에 대해서 형사처벌을 과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책임주의 원칙 위배가 됩니다. 이게 이제 어떤 구조냐면은 그 법인의 대표자가 잘못하면은 법인도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맞다. 왜냐하면 대표자가 법인을 대표하니까. 근데 법인 등의 단순한 종업원이에요.
종업원이 잘못했을 때 그 종업원이 책임을 지는 것은 변론으로하고 무조건 법인에게 책임지도록 하는 것은 문제가 있을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 법인이 종업원한테 또 사고치지 말라고 충분하게 주의 감독 의무를 다 했었을 수도 있거든요. 가르쳐주고 그다음에 뭐 조심해야 될 거 다 조심해야 되고 알려줬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업원이 잘못했다는 이유로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잘못됐어요. 이거 형법에서 양벌 규정으로도 배우죠. 이게 이런 거예요. 문장을 보시면 저를 따라오시면 그 법인이 고용한 종업원 등의 업무에 관해서 범죄를 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 뭐 물어보지도 않고 법인도 무조건 처벌하는 것은 책임주의 원칙에 반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4번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법인의 대표자가 업무에 관해서 범죄를 했을 때 이건 법인도 함께 처벌할 만하다. 이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거든요. 이런 걸 물어보는 어떠한 그 뉘앙스들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이제 형법에서 배웠던 양벌 규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좋습니다. 드디어 이제 헌법 제10조가 끝났군요. 다음 회차에서 계속 이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어요. 고맙습니다.